조그만 개인 카페를 운영하던 저는 치과의사였던 남도윤 씨와 2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근무하던 치과가 제 카페 근처에 있었는데 줄곧 우리 가게에 커피를 마셔 오더니 어느새 제 눈에도 익은 단골 손님이 되었죠. 그렇게 열렬하게 구애를 해와서 결국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결혼하면서 친정에서 남편의 치과를 차려주어 개원까지 하게 되었고 페이닥터로 일하던 남편은 어느덧 어엿한 치과 원장이 되었어요. 치과는 제가 운영하는 카페 위층에 있었는데 그 건물이 제 부모님 소유였거든요. 결혼 전엔 몰랐는데 남편이 원장이 되다 보니 저 역시 신경 써야 할 일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간호사와 치위생사들의 복지 같은 것도 챙겨야 할 것 같았고요.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애써주시는 만큼 제가 잘 챙겨드려야 하는데 드릴 건 없고 1층 카페에 언제 오셔도 커피나 간식은 무료로 제공할게요. 와, 너무 감사해요, 사모님. 사실 복지 이렇게 안 챙겨주시는 병원이 더 많거든요. 여행 다녀올 때마다 작은 선물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거 별건 아니고 공항에서 하나씩 사온 건데 한번 써보세요. 저한테는 잘 맞더라고요. 우와, 이거 비싼 건데 저희가 사모님 덕분에 호강하네요. 그러게요. 우리까지 챙겨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아니에요. 우리 병원에서 일해주시는 게 제가 더 감사하죠. 직원들은 다 고마워했지만 세상엔 호의를 호의로 갚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수로 갚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중 한 명이 바로 양일인 간호사였습니다. 어머 사모님,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원장님은 복 받으셨네요, 진짜. 사모님, 머릿결이 어쩜 그렇게 좋으세요? 부러워요. 사모님처럼 아름다운 분이 아내라니 원장님 정말 잘하셔야겠네요. 25살, 성격이 밝고 저한테 유난히 아부성 멘트를 많이 하던 양일인 간호사. 처음엔 미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10살 가까이 어린데다 경력이 많은 것도 아니라서 더 잘 챙겨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은근히 사람 신경을 긁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 사모님 내년에 40 되신다고요? 절대 그렇게 안 보여요. 세월이 진짜 빠르네요. 저도 제가 40 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여자는 40이면 참 슬플 것 같아요. 아무리 예뻐도 결국 나이 앞에선 더 젊고 탱탱한 여자들한테 밀리잖아요. 아, 물론 사모님은 40이셔도 20대 같으니까 전혀 상관없지만요. 겉으론 칭찬 같지만 듣는 사람 속은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말투였죠. 대놓고 무례하지도 않아서 화내면 오히려 제가 이상해지는 그런 타입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에게 한번 주의를 줬습니다. 물론 당신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양일인 간호사가 아직 25이잖아. 어린 나이엔 괜히 나이 많은 사람이 멋있어 보일 수도 있거든. 그럴 때일수록 어른이 경계해야지. 혹시라도 괜히 오해 생기지 않게 조심해줘. 지연아, 지금 무슨 소리야? 날 뭘로 보는 거야? 양일이는 나랑 띠동갑 차이야. 내가 그런 어린애나 건드릴 사람으로 보여? 남편이 펄쩍 뛰기에 저도 미안하다고 물러섰죠. 그런데 역시 먹을 놈이 성낸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이러는 거예요. 앞으로 치과 일에 너무 참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웬만하면 병원에도 자주 올라오지 말고 직원들이랑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것도 좀 자제해줘. 내가 언제 참견했어? 직원들이랑도 필요할 때만 얘기했잖아. 내가 간식 가져다 줄 때 말고는 들락거린 적도 없고 그건 우리 생각이지. 요즘 어린 친구들은 상사 아내까지 눈치 보면서 비위 맞추는 거 되게 불편해해. 괜히 원장 사모가 나댄다 소리 들리면 좋을 거 하나 없어. 억울했지만 일단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평소 남편은 항상 저와 함께 퇴근했는데 언제부턴가 야간 진료를 늘린다며 저더러 먼저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전 그냥 바뀐 줄 알고 먼저 퇴근했는데 어느 날 알바생이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어제 난리 났던 거 아세요? 쿠키 테스트하다가 너무 딱딱해져서 어떤 손님이 드시다 임플란트가 빠져버렸어요. 2층에 가려고 했는데 8시 반쯤 되니까 벌써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순간 섬뜩했어요. 남편은 분명 9시 반까지 야간 진료한다고 했는데 정작 병원은 7시에 닫혀 있었다는 겁니다. 병원 앞 안내문도 그대로였고 네이버 지도에도 여전히 7시까지로 표시되어 있었죠.
그제야 직감이 왔습니다. 7시에 마친다는 남자가 왜 밤 11시가 다 돼서 들어올까? 뭔가 있다. 확인해야겠다. 그날 저는 모른 척 퇴근하는 척을 하고 건너편에 차를 세운 뒤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과연 7시 조금 넘자 직원들이 모두 퇴근했고 남편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들이 다 간 걸 확인하더니 남편은 다시 치과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저는 잠시 뒤에 한 사람이 더 치과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했죠. 아마도 여러분은 이미 눈치채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남편 뒤를 이어 치과로 들어선 건 바로 양예린 간호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진료실로 들어갔고 잠시 뒤 꺼져 있던 불빛이 하나 켜지더군요. 그 순간 손발이 떨리고 별별 생각이 다 스쳐갔습니다. 침착하자, 침착하자. 속으로 되뇌며 저는 치과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예전에 직원들 챙기느라 늘 가지고 다니던 마스터키를 집에서 챙겨왔거든요. 굳게 잠긴 문을 열고 어두운 복도로 들어서는 순간 제 귀를 더럽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미 어떤 꼴이 펼쳐지고 있을지 짐작이 가는 그 진료실 문을 천천히 열었죠. 그리고 영원히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추잡한 두 인간의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두 사람은 제가 온 줄도 모른 채 온갖 짓을 벌이고 있었죠. 잠시 뒤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보. 남편은 저승사자라도 본 듯 기겁하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어요. 양예린. 그 어린 여자는 저를 보고 놀라지도 미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동그랗게 눈을 뜨고 뻔히 쳐다보기만 했죠.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이건 보통이 아니구나. 뒤늦게 알게 된 건 둘이 몇 달째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제가 직원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한 것도 진실이 들킬까 미리 막으려는 수였던 거죠.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곧장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불륜 현장을 직접 잡아버렸는데 발뺌이 가능할 리 없었고 제가 남편 치과에 기여한 부분도 다 인정돼 위자료를 왕창 받아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은 애원했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나 정말 당신 대신하려던 게 아니었어. 얘가 작정하고 꼬신 거야. 잠깐 순간적으로 넘어간 것뿐이야. 장난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비켜.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내가 뭐든 할게. 머슴처럼 개처럼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그러니까 한 번만 제발. 하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초에 용서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더 웃긴 건 따로였죠. 남편은 그래도 잘못했다며 빌기라도 했지만 상간녀인 양예리는 미안한 기색조차 없었어요. 오히려 더 뻔뻔했죠. 그러게요, 사모님. 남편 간수를 잘하셨어야죠. 제가 뭘 했어요? 여자는 결혼해도 자기 관리 잘해야 한다고. 안 그러면 더 젊고 예쁜 애들한테 뺏긴다고요. 그건 사모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설마 젊어 보인다, 예쁘다, 내 또래 같다. 제가 던진 말 진짜로 믿으신 건 아니죠? 그 나이에 그렇게 순진하면 답 없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세요. 적반하장으로 사람 속을 긁어대더군요. 심지어 카페까지 찾아와서는 제 앞에 사진 한 장을 던졌습니다. 초음파 사진이었죠. 저 원장님이랑 그냥 엔조이 관계 아니에요. 저희 진지해요. 정말 사랑한다고요. 원장님도 남잔데 늙고 주름지고 후줄근한 아내보다 젊고 탱탱한 여자가 좋지 않겠어요? 둘 사이엔 애도 없잖아요. 제가 이 남자애 낳고 제 걸로 만들어서 잘 살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원장님이 이혼 아쉬워한 건 사랑이 아니라 돈 때문이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부터 남편에게 아이는 낳지 않고 딩크로 살겠다고 선언했어요. 부모로서의 삶보단 제 삶에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유부남이랑 불륜을 해서 애를 가진 걸 자랑이라고 떠벌리다니 참 어리석다 싶었죠. 그래, 이혼당해서 위자료 다 뜯기고 빈털털이 된 늙은 남자 하나 잘해봐라. 내가 그렇게 원장님 하지만 이제 그 인간 원장도 아니야. 다시 페이닥터로 살겠지. 그리고 여자도 애 낳으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던데. 내가 여전히 예쁘다 좋다 해줄까? 두고 보자. 제가 그렇게 쏘아붙이자 예리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결국 직원들에게 떠밀리듯 카페에서 나갔습니다. 그 후 저는
연애도 결혼도 다 질려버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 아랫도리 하나 못 지키는 게 남자라니 더는 제 젊음을 그런 놈들에게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카페를 운영하면서 제 적성과 재능을 확인했고 조금씩 가게를 키워나가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오랫동안 꿈꾸던 일을 실천했죠. 바로 젊은 사람들이 찾고 싶어하는 모던 한식당을 차리는 거였습니다. 카페에서 모은 자본,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금, 대출까지 합쳐 드디어 제 가게를 열었어요. 부모님은 건물에 차리라고 했지만 전 남편이 있던 자리 꼴도 보기 싫어 과감히 거절했습니다. 스스로 준비한 그 식당은 SNS에도 추천 맛집으로 오르며 입소문을 탔고 데이트하는 커플, 상견례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특별한 예약을 위해 별실도 따로 마련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한 건의 상견례 예약에서 아주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양예린이었어요. 단순히 이름만 같을 수도 있겠지 했는데 예약자 전화번호까지 똑같더군요. 예전에 초음파 사진을 보내왔던 그 번호, 제 머릿속에 깊게 각인되어 있었죠. 너 뻔뻔하게 상견례까지 한다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저는 적절한 순간에 극적으로 등장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이 상견례 손님들을 맞았고 저는 디저트 접시를 직접 들고 나갔죠. 테이블에 접시를 내려놓는 순간 예린은 저를 보더니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양예린 간호사 아니야? 여길 다 오네. 예린은 안절부절 못하며 말도 못했습니다. 부모와 예비 신랑이 물었죠. 누구? 아는 사이야? 그래서 여기 예약한 거였구나?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너무 잘 알죠.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제 남편의 아이를 가진 여자라고 하면 이해가 될까요? 순간 테이블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예린은 기겁하며 저를 끌고 나가자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왜 굳이 나가? 여기 계신 분들 다 관객이잖아.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하는 게 예의 아니겠어. 아, 그런데 중요한 걸 안 물어봤네. 출산은 잘했니? 그때 나한테 초음파 사진 던지고 갔던 게 한 3주쯤 됐으니까 지금은 출산하고도 남았겠다. 그치? 근데 내 전 남편이랑은 애만 낳고 헤어진 거야? 난 둘이 진짜 결혼까지 갈 줄 알았는데. 하긴 불륜의 끝이 뭐다 그렇지 뭐. 양예린 간호사, 너무 상심하진 마. 어차피 바람 한 번 핀 놈이 2번 못 피겠어. 결혼 안 하고 끝낸 게 차라리 잘한 걸 수도 있어. 이게 다 무슨 소리냐? 경원아,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세상에 저 여자가 지금 불륜을 한상간녀라는 그 소리인 거냐? 아이고, 머리야 야, 양예린.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지금? 이 사장님이 하는 말 진짜 사실이야? 예비 신랑과 예비 시부모까지 퍼붓듯 쏟아지는 물음에 양예린은 한동안 말을 못하더니 갑자기 나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전 이 사람 알지도 못해요. 저기요, 대체 누구세요? 누군데 저더러 그런 말을 하시는데요? 지금 단단히 실수하시는 거예요. 왜 멀쩡한 사람을 함부로 매도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속으로 나는 예린아 어쩜 그렇게 저단수 수법을 쓰니? 그렇게 나오면 내가 재미가 없지 싶었다. 아니, 아까 사장이 너더러 양간호사라고 했잖아. 근데 뭘 모른다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장이 내가 간호사였다는 걸 어떻게 알아? 어머님, 이름이야 예약을 제 이름으로 했으니까 알았겠죠. 간호사라고 제가 예약할 때 말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전 아니에요. 생사람 잡지 마세요. 도대체 고객한테 이렇게 구는 곳이 어디 있어요? 저 지금 상견례하러 온 거 안 보이세요? 제 부모님, 예비 신랑, 예비 시부모님 앞에서 가짜 소문 퍼뜨리고 절 모함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 그냥 안 넘어가요. 인터넷에 다 올리고 고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사과하세요. 역시 그 뻔뻔함은 어디 가지 않았다.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은 채 거짓말을 해대니 그냥 있어선 안 되겠다 싶었다. 나는 오래전에 양예린에게서 받아둔 메시지들을 꺼냈다. 그건 나에게 괴로운 시간을 떠올리게 하는 기록이었지만 한번 크게 당한 뒤로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기 위한 경계심으로 지워버리지 않고 남겨두었다.
가끔 외로움이 올라오거나 새로운 사람이 눈에 들어올 때면 그 메시지를 열어보며 내가 미쳤지. 또 그 구렁텅이로 기어 들어가려고 해? 하고 스스로를 다잡는 장치처럼 써왔다. 그럼 이건 누가 보낸 거니? 나한테 보냈던 이 메시지들 다 꾸며낸 거라도 된다는 말이야? 이름, 프로필 사진, 그리고 초음파 사진까지. 그 아래 적힌 아기 얘기가 가득한 메시지 내용들, 이래도 내가 아니라고? 휴대폰을 건네받아 뚫어지게 보던 예비 신랑이 소리쳤다. 야, 이거 너 맞잖아. 이 프사, 너 예전부터 쓰던 그 프사고. 내 말투도 그대로야. 이 사진, 이 초음파 사진 들고 찍은 손, 이 네일 내가 좋아하는 그거 맞네. 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날 제대로 속였지. 불륜에, 임신에, 출산까지 그래놓고 어떻게 이렇게 순진한 척하면서 사람 뒤통수를 치냐? 아니야. 오빠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내가 다 설명할게. 응. 왜 저 사람 말부터 들어? 내 말을 들어봐야지. 내 말을 들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저게 다 사실이 아니라고? 그럼 아니라고 해봐. 해보라고. 못하잖아. 저거 다 진짜 맞잖아. 근데 뭐가 달라져? 나는 차갑게 말을 이었다. 이 멍청한 예비 신랑아. 불쌍하게도 내가 놀랄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란다. 충격으로 말문이 막힌 테이블 위에 나는 한 가지 폭탄을 더 올렸다. 아, 참. 양간호사, 맞다. 그 애, 우리 전 남편 애 아니었지? 내가 깜빡했네. 그때 너, 우리 전 남편 사이에서 가진 애처럼 말해서 나도 그렇게 기억했는데 알고 보니 그 애 우리 전 남편 애 아니었잖아. 그 말에 양예린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며 사색이 되었다. 아,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거 당신 전 남편 애 맞아. 남도윤 원장이랑 나 둘 사이에서 가진 애 맞고 출산은 안 했어. 그냥 지웠어. 아니, 지워졌어. 원장님 애 맞아.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저 불륜한 거 맞아요. 예전 치과 원장님이랑 저 상간녀 맞아요. 욕하셔도 돼요. 오빠,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랑 파혼하시겠다면 이해할게요. 아까까지만 해도 아니라고 버티며 고소 운운하던 사람이 갑자기 불륜여임을 인정하고 아이 얘기까지 털어놓기 시작했다. 모두가 멍해졌다. 그런데 그녀가 내 말 한마디의 태도를 그렇게 바꾼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건 내가 몇 달에 걸친 이혼 소송을 마무리할 무렵 알게 된 사실이었다. 전 남편이 마지막 읍소를 하며 내민 카드가 바로 그거였으니까. 여보나 병원 검사 결과가 나왔어. 전립선 문제로 검사를 했는데 더 해보자고 하더니 나 불임이래. 그러니까 그 애는 내 애가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난 불임인데 무슨 애를 가져. 그건 정말 아니야. 그러니까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될까? 웃기고 있네. 그게 내 애가 아니면 뭐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내가 바람 안 폈니? 그 여자랑 별짓 안 했어. 날 배신 안 했냐고. 불임이라니 아주 축하한다. 앞으로 내가 그 콩만하게 달린 걸로 뭔 짓을 하고 다니든 나는 걱정 없겠다. 마음껏 놀아라. 애 생길 일은 없겠다. 여보. 야, 너랑 나 이제 곧 이혼이야. 소송만 끝나면 평생 볼 일 없는 남이다. 한 번만 더 여보 소리 해봐. 그 입을 확 까. 됐다. 너 때문에 더 이상 입 더럽히고 싶지도 않다. 꺼져. 그렇게 이혼은 마무리되었다. 그 애가 전 남편의 아이였는지 아니었는지 사실 내겐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다. 다만 전 남편은 그날 이후에도 몇 번이나 연락하고 찾아왔다. 하루는 술에 잔뜩 취해 나타났다. 여보, 아니 지연아, 나 진짜 억울하고 분해서 미쳐서 팔짝 뛰겠어서 그래서 또 왔어. 나 애초에 완전 당한 거였어. 내가 완전 바람의 바람이더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걔한테 1순위도 아니었어. 그녀에겐 딴 남자가 있었더라고. 근데 그놈이 다른 여자 만나겠다며 선을 보고 다니고 그러니까 인연이 빡 도는 바람에 나한테 접근하고 들이댄 거더라. 일부러 나랑 바람을 핀 거야. 작정하고 됐고 적당히 하고 돌아가.
술 취해서 고성 지르면 신고해서 유치장에 쳐넣기 전에. 근데 그 남자가 누군지 알아? 지 친척이란다. 친척. 피는 안 섞였다더라. 삼촌이 재혼하면서 생긴 친척이랬나. 어쨌든 그래도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 난 그 얘기 듣고 더럽고 불결해서 진짜. 알고 보니 양혜리는 피가 섞이지 않은 친척이라는 남자와 몇 년을 사귀었다. 남자 쪽에서 결혼할 나이도 됐고 집에서도 성하니 여기까지만 하자 하고 선을 본 뒤 그녀가 완전히 눈이 돌아간 것이다. 그 남자의 질투심을 폭발시키려고 작정하고 내 전 남편을 꼬셔 바람을 핀 것. 그러니까 그 애는 내 애가 아니라 그 둘 사이의 아이였던 거야. 내 애인 척하면서 끝까지 날 속이려 했던 거지. 내가 불임 판정받고 와서 캐묻자 그제야 털어놓더라. 나도 당한 거야. 미친년 놈들, 친척끼리 그 짓을 해대는 그 녀석들한테. 전 남편은 내가 놀라고 불쌍해하며 다시 받아줄 줄 알았는지 미주알고주알 다 털어놓았다. 그땐 그게 나랑 뭔 상관이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지금 와보니 이렇게 쓰일 때가 있었다. 나는 충격으로 얼어붙은 상견례 자리에서 내가 아는 얘기를 들려주었다. 에이, 양간호사, 왜 거짓말을 해? 그거 내 전 남편 애 아니잖아. 내 친척 애잖아. 그래서 출산을 안 한 거구나. 그건 잘 생각했다. 뭐 피가 섞인 사이는 아니라 해도 찝찝하고 껄끄럽잖아. 어차피 결혼도 못하는 사이고 혼자 키워야 되는데. 내 폭탄 발언에 테이블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양혜리는 두려움에 떨었고 그녀의 부모는 기겁해 말을 잃었다. 신랑 측 시부모도 마찬가지였다. 그때 예비 신랑이 입을 열었다. 혹시 그 사촌 오빠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냐? 예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맞구나, 그 사람.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야, 너 제정신이야? 그 사람을 내 친척이라고 소개하고 피는 안 섞였어도 친남매처럼 가깝다고 말해놓고 뒤에선 그딴 짓을 했어. 날 속이고 내 앞에선 그 가증스러운 연기를 했다고? 오늘 우리 부모님 앞에서까지 우릴 속일 생각을 했다고? 어디서 뻔뻔하게 상견례하고 결혼까지 할 생각을 해? 이 미친. 오늘 여기서 안 밝혀졌으면 넌 그냥 모른 척 했겠지. 결혼하고도 그 놈이랑 계속 놀아났을 거 아냐? 왜 아니겠어? 친척이라는 방패를 세워두면 아무 의심도 안 받고 계속 놀아나기 딱 좋지. 와, 나 정말 인생 종칠 뻔했다가 겨우 살아난 거네 지금. 예비 신랑은 배신감과 충격에 양혜린에게 욕을 퍼부었고 그녀의 부모 역시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혜린아,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떻게 엄마 아빠 얼굴에 이렇게 먹칠을 해. 그런 짓은 금수나 하는 거야. 어디서 금수만도 못한 것들이나 할 짓거리를 하고 앉았어. 내가 나 부끄러워서 이걸 어찌 사니. 어디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그냥 불륜을 했대도 내가 너는 쥐 잡듯 잡아놨어. 너 엄마가 20년 전에 아빠가 바람 피워서 고생고생 다 한 거 그걸 내가 몰라서 이래? 여보, 갑자기 여기서 그 말을 왜 해? 지금 그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 이거 놔요. 말하다 보니 그 말까지 나온 거야. 아무튼 어떻게 부모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니? 그냥 불륜녀라도 내가 미쳐버리겠는데. 너 지금 재훈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리야? 그게 말이 돼? 입 좀 열어봐. 뭘 잘했다고 조용히 서 있어. 무슨 말이라도 해봐. 어디서 그딴 더러운 짓을 하고 바람을 피우고 앉았어. 그러자 거의 반쯤 미친 듯 입을 다물고 있던 양혜린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우리는 사랑하는 거야. 그 순간 말 그대로 일동경악이었다. 그냥 더러운 짓거리가 아니야. 잠깐 몸이 끌린 것도 아니야. 우리 이미 오래된 사이야. 나 20살 되자마자 시작됐고 7년이나 됐어. 우리는 사랑이야. 진심이라고. 오빠도 날 사랑해. 나도 오빠를 사랑해. 하지만 세상은 우리 사랑을 곱게 안 봐. 인정도 안 해줘. 그러니까 각자 결혼하고 몰래 만나려고 했어. 알고 보니 그 사촌 오빠라는 남자가 선보고 결혼하던 시절에 잠깐 헤어졌고 그때 내 전 남편과 바람을 튀워 질투 유발이 성공하자 다시 붙었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시기가 겹쳐 처음엔
내 전 남편의 아이인 줄 알았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아이를 지웠다는 것이다. 너 미쳤어? 재훈이는 결혼했어. 부인이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감히 지금 사랑 운운이 입에서 나와? 결혼했으면 뭐? 그럼 영원히 그 사람만 보고 살아. 오빠는 그 여자 사랑하지도 않아. 사랑하는 건 나라고. 나. 둘은 남자가 결혼을 하고도 관계를 끊지 못한 채 불륜을 이어왔다. 양예린 쪽도 부모가 결혼을 재촉하니 더는 버티기 어렵다 싶었는지 둘이 입을 맞췄다. 각자 배우자를 두고 더 편하게 만나자. 정말 환장할 스토리였다. 그들끼리는 무슨 대단한 로맨스를 찍는 듯 취해 있었지만 남들이 보기엔 그저 막장일 뿐이었다. 더는 여기서 이런 더러운 얘기를 들을 이유가 없겠소. 일어납시다. 내가 참 할 말이 없네요. 어디서 이런 꼴을 댁들은 딸 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킨 거예요? 살다 이런 흉측한 얘기는 처음 보네. 다시는 보지도 얽히지도 맙시다. 아유, 징글징글하고 더러워서 정말. 결국 양예리는 그 자리에서 파혼을 당했다. 예비 시부모는 꽤 곱상하고 세련돼 보였지만 느닷없이 맞닥뜨린 막장에 혀를 차며 가장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내가 진짜 딸년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개쪽이야. 내가 봤을 때 넌 지금 정상이 아니다. 넌 미쳤어. 단단히 미쳤다. 정신 차릴 때까지 집에 들어올 생각 마라. 아니, 집에 들어오긴 뭘 들어와. 난 이런 더러운 짓거리 하고 다니는 년을 딸로 둔 적 없다. 오늘부로 내 인생의 딸은 하나뿐이다. 이런 더러운 년 내 호적에 다시 받아줄 생각도 없으니 당신도 그렇게 알아. 부모라도 끝까지 딸을 챙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부모마저 양예린을 버리고 나갔다. 마지막으로 예비 신랑이 이를 갈며 말했다. 너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이 바닥에 소문 다 낼 거고 내 그 더러운 낯짝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줄 거야. 사람을 배신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감히 너 두고 봐. 내 낯짝 못 들고 다니게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물까지 뿌리고 나간 예비 신랑. 홀로 남겨진 양예리는 한참 울다가 한참 웃다가 미친 쇼를 하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오빠, 나 다 끝났어. 아니, 상견례가 끝난 게 아니라 나 그놈이랑 완전히 끝났어. 완전히 쪽냈다고. 나 이젠 이런 거 안 할래. 거짓말하는 거 지겹고 지긋지긋해.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놈이랑 가짜로 결혼하고 가짜로 행세하고 그만할래. 그러니까 오빠도 그냥 이혼하고 나한테 와주면 안 돼. 오빠도 그 결혼 원하지 않았잖아. 그 여자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 우리 가짜는 다 벗어버리자. 그리고 우리 다른 나라 가서 살자. 거기 가면 아무 문제도 없어. 우리는 피가 섞인 친척도 아니고 그냥 남자와 여자일 뿐이야. 그러니까 오빠도 이혼하고. 하지만 전화 너머의 남자는 양예린이 원하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곧 그녀는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다. 오빠, 오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오빠 때문에 뭘 버렸는데. 오빠 하나 가지려고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배신해? 야, 내가 감히 날 버려? 너까지 날 버려? 아마 그 남자도 이제 그만하자고 했던 모양이다. 끌다 그렇게 놓아버린 것이다. 그런데 더 웃긴 건 양예린이었다. 야, 내가 너 가만둘 것 같아? 이렇게 순순히 헤어질 것 같아? 절대 가만 안 둬. 내 와이프한테 다 불어버릴 거야. 나 혼자만 이렇게 못 죽어. 우리가 어떤 사이였는지, 얼마나 깊었는지, 우리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고 애까지 생겼었다는 거 전부 다 말해버릴 거야. 그럼 너 어쩔 건데? 너 이혼당할 게 뻔하고 가족들한테도 다 까발려질 텐데. 그걸 원해? 아니면 그 전에 순순히 이혼하고 내게 올래? 내가 결정해. 모든 결정은 오빠 너한테 달려 있어. 똑바로 처신해. 내 목숨 나한테 달렸어. 알아? M1 우리 가게에서 난리법석이 벌어지니 바깥까지 소리가 퍼져난감했다. 영주씨, 영은씨. 저 손님, 밖으로 좀 안내해 드릴래요? 너무 시끄러워서 다른 손님께 민폐예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 양예리는 직원들 손에 이끌려 밖으로 쫓겨났다. 과연 그 뒤로 어디로 갔을까? 호적에서 파낸다며 불같이 화를 내고 나간 그 부모에게 갔을까? 아니면 기어이 자기를 버리겠다는 그 친척 남자에게 갔을까? 혹은 그도 아니면 어디선가 또다시 그 남자의 질투를 자극할 새로운 먹잇감을 찾으러 갔을까?